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미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에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도 자살을 이해하는 관점은 상이했습니다. 1968년 세계보건기구는 스스로 품은 의지를 통해 자기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행위로 자살을 정의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인 셈인데요. 죽음이 예견되더라도 타인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인 희생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미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문화나 인종이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유독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에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자살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통용되어 왔는데요.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살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없는 신분이다 보니 그의 생명도 누군가의 재산이었기 때문인데요. 대의를 위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구하기 위해 영웅적인 자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앙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 자살은 권리가 아닌 의무에 더 가깝기도 했죠. 한편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도 자살을 이해하는 관점은 상이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것은 숭고한 행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사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기하고 대의를 세우는 행위로 해석한 셈인데요. 베트남의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은 베트남만의 정치적인 현실을 전 세계에 고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살은 사회적 금기에 속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를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자살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살을 이해하는 입장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유, 그 선택의 권한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의 특성으로서 보는 입장인데요. 동물들도 자살과 유사한 경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인간과 같은 의미의 자살이 아니고 오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독특하고 특수한 행위로서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끝판왕에 가깝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필요 조건을 결정 내릴 권리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결정이든 주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자살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자살을 희생자 자신이 결과를 알면서도 적극적이고 소극적 행동을 통해서 직접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행하는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아킬 데만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명석한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간만의 고유한 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드에는 죽음을 수단이나 결과로 여겨서 스스로 죽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음을 수단화하는 드의 입장을 만약 칸트가 보았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자살은 어떤 의미에서도 보편적인 준칙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이슐러는 실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체의 자발적인 죽음에서 구하고 찾는 일이라고 자살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이 삶의 회피나 삶의 도피, 삶의 파괴가 아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살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자살은 자유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담기 이전에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또 나와 관련한 사람들의 삶에도 심각한 상흔을 남긴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나 생의 목적 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도 자살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방법은 개인에게만 가해지는 폭력이 아닌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입장에 따르면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주체로서 내가 결정을 내려서 나 혼자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닌 나와 관련한 사람들, 나와 관련한 세상에 연관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제3자에게도 피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인 행위로서 해석하는 셈입니다. 사실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학자들의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결정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제가 다 감히 헤아릴 수 없겠죠. 하지만 평범한 그 일상의 삶,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그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든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들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아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훌훌 털고 또 하루 이틀 푹 쉬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뜰 때쯤 한결 마음이 나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